안녕하세요. 보라책방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살이 되던 날 남정미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통장 속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 곳도 기다려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정미는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이 남긴 그릇을 치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늘 같은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40을 앞둔 트럭 기사. 사람들은 그를 김 기사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늘 된장찌개 하나를 시켜 조용히 먹고는 계산을 마친 뒤 정미를 향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는 세상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정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정미는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도 바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김기사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작업복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김 기사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이삿짐 일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있으니 감사해야죠. 잠시 후 정미는 된장찌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둘러본 뒤 아무도 모르게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김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서비스예요. 김 기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 한 숟갈을 떠먹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 정을 느껴본 게 참 오랜만이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세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김 기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평생 혼자 일만 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었습니다. 둘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외로움만큼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던 김 기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미 씨,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올게요. 그 한마디에 정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다시 만나기를 약속해 준 것은 태어나 정미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요일은 정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오시겠지?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식당 문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김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많아? 그러신가? 애써 마음을 달랬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질 무렵 식당 문이 열리며 흠뻑 젖은 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었죠? 정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 기사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몇 시간을 꼼짝도 못했어요. 정민은 말없이 따뜻한 물수건과 뜨거운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기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지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걱정해 주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보리차가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정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기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작은 집 하나를 꼭 마련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꿈입니다.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 편히 돌아갈 집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도 사실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기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 씨, 혹시 다음 주 쉬는 날 같이 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정미는 순간 놀랐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짧은 대답에 김 기사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창밖에는 비가 그쳤고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 아침, 정민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몇 번이고 빗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마음이 설레인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잔치국수를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기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자랐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18살부터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살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한참을 걷던 김 기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미 씨, 네? 전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와 월세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살아가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기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자는 말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대신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정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함께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가 싫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을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 기사 혼자 사는 방은 너무 작아 조금 더 큰 방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은 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김 기사와 같이 구한 월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에도 작은 단칸 방. 낡은 장판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살림이라고는 밥상 하나와 이불 한 채,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방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집이에요. 그리고 월세 방이지만 우리 집이에요. 김 기사는 멋쩍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정미 씨,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꼭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겁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작아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김 기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처음으로 김 기사만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달걀말이 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 기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정미도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고아원을 나오면서 받은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조금도 쓰지 않고 아껴왔어요. 김 기사는 놀란 눈으로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작은 밥상 위에 돈을 펼쳐놓고 한참 동안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우리 집도 생기겠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낳읍시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희망은 누구보다도 풍족했습니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단칸방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대걸보다 따뜻한 사랑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조용히만 머물러 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칸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달. 두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새벽부터 식당으로 출근했고 김 기사는 밤늦게까지 이삿짐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다 번 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은 모두 통장에 넣었습니다. 우리 집 마련 통장. 두 사람이 정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 기사는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 기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을 쉬면 월세는 어떡하죠? 생활비는 또 어떡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며 받았던 100만 원. 그리고 식당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이 돈부터 쓰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기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미 씨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정미는 김 기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돈이잖아요. 당신이 힘들 때 쓰려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기사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에게 우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집은 조금 늦게 사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맞죠, 김 기사님?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단칸방 안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김 기사가 다친 지 2달이나 지났습니다. 다행히 다리는 조금씩 나아졌고 다시 트럭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밀리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시 조금씩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병원 한번 가봐.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퇴근 후 작은 산부인과를 찾은 정미. 잠시 후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순간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방문을 열자마자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직 어색한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이제 여보라는 말을 해주니까 참 좋네요. 왜요? 정미는 병원에서 받은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가 된대요. 김 기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정미 씨,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세상 어떤 잔치상보다 행복했습니다. 김 기사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기를 위해 작은 돼지 저금통 하나를 사왔습니다. 저금통 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꿈 동장. 김 기사는 동전 하나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웁시다. 정미도 미소를 지으며 동전 하나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키워봐요. 작은 단칸방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퍼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미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김 기사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새벽에는 채소를 싣고 시장에 다녀왔고 낮에는 이삿짐을 날랐으며 밤에는 화물 운송까지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3시간 남짓. 그래도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우리 아이는 나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정미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김 기사는 허둥지둥 정미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분만실 밖을 서성이던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김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얼굴, 작은 손가락, 그리고 꼭 감은 눈.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 이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가야, 사랑한다. 정미도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날 새 식구는 비록 넓은 집도 많은 돈도 없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큰 행복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김 기사는 집으로 돌아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결심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가난을 핑계대지는 맙시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세 식구는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기사는 낡은 통장 하나를 정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한번 열어봐요. 정미가 통장을 펼치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통장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김 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껴 쓰고 내가 조금 더 일한 덕분이지요. 며칠 뒤 두 사람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 집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 꽃도 심고 나 강아지도 키우면 안 돼? 그 모습을 본 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건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정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정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고생했죠.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여보, 감사합니다. 이사하는 날 세 식구는 텅 빈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날 먹은 짜장면은 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김 기사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 아빠는 이 집보다 더 큰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어.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 김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년. 마당에는 정미가 심은 봉숭아와 채송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 매일 아침 노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김 기사와 정미는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기사가 다니던 운송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김 기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네요. 오늘부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순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미소를 지었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100만 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시작 못할 이유가 없어요. 힘내세요. 그 말에 김 기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김 기사는 다시 트럭 운전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이제 초등학생이 된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해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딸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입니다.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지만 두 분은 힘들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정미와 김 기사는 그거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던 날 처음 받았던 100만 원이 담겨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통장에는 1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은 집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끝까지 믿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통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김 기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난은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사랑만큼은 끝내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딸 김유주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학교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새 운동화와 예쁜 가방을 자랑했지만 유주는 낡은 운동화를 깨끗이 닦아 신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유주야, 새 운동화 갖고 싶지 않아? 유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멀쩡해요. 더 신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브라고 말했습니다. 유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밥을 사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담임 선생님은 직접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유주가 참 바르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기사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돈은 못 물려줘도 유주에게 바른 마음 하나만큼은 물려준 것 같아요.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던 유주는 마음속으로 또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른이 진짜 꼭 될 거예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유주는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기사는 여전히 새벽이면 트럭 시동을 걸었고 정민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유주는 부모님이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유주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죠? 괜찮아요. 내가 일을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당신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만큼은 꼭 대학을 시키고 싶어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던 유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주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갈게. 새벽까지 책과 씨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대학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주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유주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부모님 앞에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유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들며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합격증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주는 부모님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주야, 이게 뭐야? 장학금이에요. 등록금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 두 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정민은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도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유주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부터는 제가 두 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알겠죠? 김 기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주야, 우린 너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키운 거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키운 건 절대 아니야. 유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죠. 당연히 알죠. 아빠, 그래서 전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정민은 오래전 고아원을 나오던 날 받았던 100만 원 통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100만 원으로 시작된 사랑은 어느새 세 사람의 꿈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어느덧 졸업한 김유주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친구들은 옷을 사고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유주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통장 이름은 5글자였습니다. 부모님 선물. 그날부터 유주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유주는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타고 지방으로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는 트럭은 이미 20년이 넘은 낡은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들컹들컹 언덕길에서는 힘겹게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김 기사가 운전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중고차로 사고 또 20년을 버텼으니 이 녀석도 참 오래 버텨줬다. 기특하다. 유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빠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배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자신을 안아주었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유주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뭘까?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럭이지, 새 트럭. 하지만 네 아빠는 절대 자기 돈으로 안 살 사람이야.
아직 탈만하다고 하면서 끝까지 탈 거야. 고집도 세잖아. 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아빠의 길을 열어들어야지. 그날 이후 유주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까지 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선물. 유주는 그 통장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오래전 100만 원으로 시작된 사랑은 이제 딸이 부모에게 향하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떠올렸습니다. 김유주는 어느덧 35살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입사했던 신입사원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늘었고 부모님 선물 통장도 어느새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유주는 부모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김 기사는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고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 차도 작지만 오늘은 제 차 타세요. 도착한 곳은 자동차 매장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주야, 여긴 왜 왔어? 유주는 아무 말 없이 직원에게 열쇠 하나를 받아 아빠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제 이 차 타세요. 김 기사는 손에 쥔 열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순간 김 기사는 손을 내주었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니? 그 돈으로 너 결혼도 하고 또 집 사는데 보태야지. 유주는 아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아빠는 새 옷 한 벌 안 사고 새 신발 한 켤레 안 사면서도 제 학용품은 늘 새 것을 사주셨어요. 엄마도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고 저를 키우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자동차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의 청춘에 드리는 감사예요. 새 트럭을 보는 순간 정민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 기사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 뒤 김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주야, 우린 너한테 이런 길 바라며 널 키운 게 아니야. 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사드리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기사는 새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오래전 단칸방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웁시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약속은 사랑이 되어 다시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유주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꼭 비워두세요. 정민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주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유주는 장난스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주말 아침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낮은 언덕 위에는 햇살이 잘 드는 하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텃밭이 있었고 뒤뜰에는 두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나무 벤치도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감탄했습니다. 유주야, 집이 참 예쁘다. 그때 유주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집 두 분 집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주야,
농담 그만해. 하지만 봉투 안에는 집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김철수와 남정미.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집 문서를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주야, 이 큰 돈을 어떻게? 유주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작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훌륭한 두 분이 제 옆에 계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두 분께 편히 쉬실 집을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김 기사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남자는 그날 처음으로 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유주야, 잘 자라줬어. 정말 고맙다. 정미도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유주야, 엄마는 고아원에서 나올 때 100만 원만 가지고 세상에 나왔단다. 그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꿈에도 몰랐어. 유주야, 고마워. 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 100만 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믿었던 마음이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100만 원이 우리 집을 사는데 큰 시드머니가 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작은 병상을 놓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예전 단칸방에서 먹던 바로 그 반찬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정미야,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정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만큼은 누구보다 많았잖아요. 노을이 천천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평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유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두 분의 행복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오래전 고아원을 나오던 20살 정미의 손에 들려있던 100만 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한 가족에게 기적으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